혈관염증의 무서운 경고, 그녀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생사의 고비를 겪었다는 올해 40세 우혜은 주부. 거의 집에서만 생활한다는 그녀의 유일한 취미생활은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앉아서 얘네들 입 만져주고 얘기도 하고, 아프니 좀 시들었는 애기들 있으면 아프니 한마디씩 해주고. 지금 얘도 아픈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아픈 애들 보면 제가 좀 아파서 그런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머리가 엄청 두통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이 두통이 너무 심하고, 저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개처럼 자꾸 옆으로 넘어가고, 앉아서 이랬는데 이 TV가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 몸이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어지러움이 좀 없어지니까 한쪽 팔, 오른쪽 팔이 저림과 마비 증상이 오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뇌경색이라고. 이상 증세로 찾은 병원에서 받은 뇌경색 진단. 그런데 진단명이 연수뇌경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폭탄이 있어요. 폭탄. 논밭에 폭탄이 있는 거랑 도심 한 중간에 폭탄이 있는 거랑 어느 쪽이 위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심에 있는 게 위험하죠. 환자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뇌의 가장 아래에 있는 연수는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로 척수와 바로 이어져 있어 합병증과 후유증이 높아 수술이 쉽지 않은 부위인데요. 이후 지금도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하다는 혜은 씨.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눈을 떴네. 밤 무사히 지나갔네. 몇 달 잠을 못 자서 외래감이 교수님한테 저 잠을 못 자요. 이틀 동안 지금 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해서 그러니까 수면제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처방을 받아놓고 바로 먹지는 못했어요. 왜? 자려고 먹는 이 약 하나리 다음날 못 일어날까 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녀. 큰 고비를 겪고도 끝나지 않은 고통. 혜은 씨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것뿐입니다. 그것들은 다 무슨 약이에요? 뇌 영양제, 하나는 다리 정맥 순환제, 그리고 아스피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좀 조절해 줄 수 있게 낮춰주는 약이거든요. 어떻게든 제발만은 맞고 싶은 그녀. 간절한 마음으로 약을 삼키는데요. 혜은 씨가 이렇게 하루하루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특히 뇌경색을 앓은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혈관뿐 아니라 다른 혈관에도 동맥경화성 변화가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다른 부분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를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뇌경색 재발 확률이 일반인의 9배, 심근경색 발병률은 일반인의 4배, 6개월 내 치매 발병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약 30%가량이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위해 새벽 우유 배달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녀.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신랑한테 미안하댔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당신한테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고,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최대한 건강하려고 노력을 할게 하면서, 그러니까 신랑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냐고, 그냥 몸만 생각하라고. 뇌경색은 아직 40대인 그녀에게 무서운 후유증도 남겼습니다. 오른쪽 팔과 손에 생긴 저림과 마비 증상.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그녀에게는 힘겨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고 왼손으로 이제 돌려야 돼요. 닿는 것도 그렇고. 왔어. 그래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혜은 씨. 아이들 간식만큼은 꼭 직접 만들어준다는데요. 엄마가 아픈 후 많이 달라졌다는 큰아들 정연이. 뇌경색이 뭔진 궁금해서 접으니까 뇌에 피 공급이 많이 안 돼서 어지럼증 많이 나는 그걸 알게 됐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작년 12월에 입원했을 때 엄마 많이 못 본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슬프고. 그저 미안한 마음뿐 혜은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앞으로 엄마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점점 나한테 많이 해주지 말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혈관 건강을 되찾고 싶은 그녀. 근데 혜은 씨의 행동이 이상해 보입니다. 왼쪽 다리를 의자에 올린 채 설거지를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임파부종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좀 고장이 났어요. 밸브 순환이 잘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다리를 많이 내려놓고 있으면 좀 많이 부어요. 그래서 스타킹도 이게 지금 이거 스타킹이거든요. 압박 스타킹. 바로 림프 부종 때문인데요. 온몸에 퍼져 노폐물과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림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술이나 감염, 외상 등에 의해서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손상되면 림프 흐름의 장애나 폐쇄로 인해서 손상 이하 부위에 림프액이 고여서 붓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체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고 큰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또한 외형적으로도 변화가 찾아오는 만큼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늘 착용하는 압박 스타킹. 양쪽 다리가 다 같으면 되는데 한쪽만 그렇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이렇게 그냥 보면 왼쪽 다리만 붓거든요. 부종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지방이 쌓이고 조직이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움직임도 어렵게 됩니다. 이거를 이까지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양쪽 다 신고 나면 힘들어요. 잡히지 않는 혈관염증과의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건강이랑 나이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저 좀 젊다고 좀 자만한 것도 있었는데 혈전이 생기고 뭐 뇌경색도 오고 하는 그 몸에 염증 같은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심장이나 뭐 폐, 머리 쪽으로 가서 또 자리 잡으면 다른 질병이 생길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요즘과 같은